이제 뭐 어느 정도 양 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양 팀 감독들을 비롯해서 여러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말말 바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팀 대 스웨덴의 맞대결, 신태용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 얼굴 분단이나 하겠어?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스웨덴 팀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등번호 바꿔가면서 훈련도 했고, 맞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트릭을 줬단 말이에요. 스웨덴전 효과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영주원님?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11이라든가 전술이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말 그대로 플랜 A가 강하지만은 플랜 A가 이미 다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플랜 A 자체가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디스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왜 그러냐면은 스웨덴 감독도 모를 겁니다. 그 얘기는 플랜 A, B, C 어떤 걸 가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웨덴 입장에서도 우리 대표팀을 상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 평가전 내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예, 상대 감독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안데르손 스웨덴 감독, 훈련이 비공개인 걸 몰랐다. 오해가 있다면 사과한다. 스웨덴은 숨은 트립 같은 거 없스웨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멀리서 훈련을 좀 지켜봤다는 것이 좀 이제 논란거리가 되면서 저런 인터뷰를 가져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와중에도 이제 한국에는 그런 부분까지 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유니폼을 좀 바꿔 입는다든지 번호를 좀 바꿔 입는 형태로 좀 끝까지 숨기는 것을 가져가지 않았나. 정말 뭐 치열한 정보전이 러시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러시아 스파이급의 지금 첩보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결국엔 그랑크피스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과 기성용 경기하겠다. 이 선수는 사실 등번호 바꾸든 뭘 바꾸든 사실 웬만하면 유럽 팬들도 다 알거든요. 뭐 알죠. 올해 선수 받은 선수니까요. 뭐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가장 뭐 어떤 존재감이 뛰어난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랑크피스트의 이야기 뭐 신빙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는 기성용과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상당히 빠르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다. 하지만은 팀이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서 수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랑크비스트가 한국 대표팀을 존중하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성용 주장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즐기는 자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구님, 이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기성용 선수는 이제 정말 어떤 득도의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스완지 산골에 파묻혀가지고 계속 축구하면서 기성용 선수도 커리어를 보시게 되면 참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장의 이 품격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득도를 한 기성용 선수를 따라서 한국 대표팀 여전히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캡틴 기라드라고 불렸죠. 기성용 선수가 팀을 이끌고 또 한 번 월드컵에 나섭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대표팀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러시아 현지에 나가 있는 한준 팀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준 팀장님,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전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대표팀은 소집 이후 어느 때보다 좋은 분위기 속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로 이동한 이후 월드컵이 정말 다가왔다는 그런 설레임과 흥분을 느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선발 명단도 확정이 됐고 선발 전력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상태에서 스웨덴전을 앞둔 선수들 어느 때보다 표정이 밝고 자신에 넘쳐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대표팀이 아닌 스웨덴의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스웨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을 앞둔 훈련도 경기 시간보다는 평소에 훈련을 해왔던 오전 11시 30분과 근접한 낮 12시에 훈련을 했거든요. 2, 3주가량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안정감이 있고 또 선수들의 컨디션도 표정상으로 봤을 때는 부상 선수도 없고요. 굉장히 밝았고 스웨덴 역시 한국을 꼭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자신감 역시 갖고 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현재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 선수는 누구인가요? 외신에서 주목하는 선수는 역시 스웨덴에서는 2016-17 시즌에 분데스리가 도움왕을 차지했던 포르스베리 선수고요.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신이 좀 생각하는 선수는 장신 공격수 김신욱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키가 크기 때문에 스웨덴전에서 수비할 때나 또 세트피스 공격할 때 위력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깜짝 카드가 김신욱 선수가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예상을 좀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준 팀장 이야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스웨덴전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제 마음은 승리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소영주 위원께서는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훈련한 만큼 자신의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작하고 15분 사이에 주도권을 내주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시작과 동시에 조금 거칠더라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장점을 상대가 못 펼치도록 막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많이 뛰면서 계속해서 부딪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멕시코가 아주 용맹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좀 많은 희망을 얻지 않았을까, 반대로 좀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한데요. 우리 대표팀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도 김민구 의원께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사실 대표팀이 사실 젊은 선수들도 많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런 여론이라든지 악플이라든지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보다 응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대표팀이 좀 반드시 알아주시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 나중에 이 자신이 뛴 경기를 보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돌아오는 경기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능력이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스웨덴보다 사실 저는 대표팀 선수들이 더 좋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경기 좀 편하게 치러내고 좋은 결과까지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영주 김민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다른 경기가 있기 전 프리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외쳐볼까요? 스포츠와 만나는 시간 스포츠 타임!